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더 가중돼서 처벌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뺑소니 사건 그리고 인사사고가 있을 때 저희가 초반에 좀 진행하는 방식인데 이 방법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거는 교통사고나 음주사고가 일어나는 직후에 빠르게 합의를 이루어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뭐 차가 반파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고에서는 이 방식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교통사고들을 보면은 약간 범퍼를 살짝 부딪혔다거나 어디 뭐 사이드미러 같은 데 부딪혔다거나 이런 정도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미한 충격에 뭐 2주, 3주 이상 입원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고, 다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조금 다소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상해진단서가 발급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요,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더라도 이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뺑소니 사고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인사사고가 아닌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초반에 어떤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사건 초기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합의금보다는 다소 높은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보험회사에다 지급해야 되는 대인면책금, 대물면책금이 있잖아요. 이 대인면책금과 대물면책금은 보험회사에다 지급하지 않고 이 면책금의 일부 합의금을 포함시켜서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이루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크지 않은 사건들, 수리 비용도 적게 들고 하는 사건들에서는 상해진단서를 제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게 최종적으로는 형량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물론 특히 뭐 이 사건들이 뺑소니, 즉 도주치상죄 사건에서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죠. 대부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진단서가 제출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점에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 단계에서 합의를 잘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합의금을 높게 지급하는 이유는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하는 서로의 어떠한 상대적인 조건에 해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피해자분들이 뭐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면 상해진단서 그대로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법원 단계에서 실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뭐 이 사람이 과거 치료 병력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은 실제 입원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주장해 줄 필요성도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의뢰인에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서두에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굉장히 경미했을 때,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아닌지 여부가 좀 다퉈지는 사건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희 이 사무실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